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76강 적용 10제 설계 및 뭐죠? 시공할 거죠. 자, 우리가 그 토양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잠깐 설명도 전체적으로 이제 해보면 토양은 우리가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 그죠? 그리고 산도하고 관계죠. 화학적 성질은. 그리고 전기 전도도도 있었고요. 전기 전도도는 양이온, 치온 용량하고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죠, 그죠? 전기 전도도에 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것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때는 설명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잠깐 잘못 설명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자, 전기전도도는 어쨌든 양이온 치온 용량하고 관계되고요. 양이온 치온 용량은요, 생육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육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뿐만 아니라 양이온 치온 용량은요, 결국은 토양 오염하고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토양 오염하면서 우리가 산업 유형에 관한 토양 오염의 어떠한 물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오염 정화하는 방법 이야기하면서 뭐 동전 기법, 식재 기법 어쩌고 저쩌고 했었어요. 자, 한번 기억을 되살린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듣고 있는 분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을 하면서 주로 이제 입경에 의한 분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입경에 의한 분석은 입도 구성, 에 따라서 이제 사질토냐, 점성토냐, 뭐 면모 구조냐, 그 다음에 단일 구조냐 이렇게 차이로해서 사질토, 점성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도 구성에 따라서 투수성과 공공률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용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밀도 내 어떤 토양 경도 딱딱하냐 정도는 우리가 실제 우리가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정도, 그죠? 45%, 25%, 유기물질 5% 정도 이렇게 따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어떤 경도는 기체의 다밥이죠, 한마디로. 그거는 어떤 밀도니까, 그죠? 이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토립자가 자꾸 밟으면 기체나 이런 액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자꾸 토립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도의 정도를 보는 거고요. 유효 수분량도 아무래도 작으면 이 유효 수분량이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토양에 어떤 경도 문제가 생기겠죠. 전부 다 이런 것은 입도 구성하고에 다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물리적인 성격이죠. 자, 우리가 양이온 치온 용량하고 특히 생육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전기 전도도, 어디가 전기 전도도는 양이온 치온 용량의 어떤 용량의 용량 정도라고 커퍼시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 저때 제가 잠깐 이야기 잘못했던 게 전기 전도도를 높다는 것 정도가 전기 전도도 높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양이온 치온의 어떤 능력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플러스 용도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것은 금속의 어떠한 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의 어떤 물질이 정말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량원소라든지 칼슘, 칼륨 이런 것은 다 플러스 어떤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떤 미량의 용도, 그러니까 생육에 필요한 만큼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 자체가 전기 전도도가 양 자체가 많아지면 금속 물질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또 그만큼 어떤 토양의 물질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어찌 보면 그죠? 더 안 좋아진다고 그죠? 정말해서 한마디로 산도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뿐만 아니라 오염 이런 것이 우리가 오염 정화, 우리가 그 pH가 높다라는 것은 실제로
금속 성분이나 우리가 오염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산도가 높죠, 그죠? 그런 것은 또 전기 전도도도 높다라는 어떤 개념이고, 영양 물질이 좋다, 뭐 어떤 그 유기체가 있다, 어떤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미생물이 있고 호기성의 어떤 미생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연기성 미생물도 뭐 사실 좀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전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생물학적이나 어떤 토양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겠죠. 실제로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염 정화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 어떤 분해하는 방법도 그런 양극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전기 분해 방법, 그죠? 그런 그 토양의 오염 정도를 봐서 우리가 취한하는 방법,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점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제 오늘은요. 자, 이제 토양 오염의 어떤 정화 방법 중에 뭐냐면은 특수 환경이에요. 그죠? 자, 특수 환경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적용 설계 기준에 있는 것 중에서도 특수 집안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공유 수면 있어요. 공유 수면 정말에서 우리가 임해 매립지라고 그러죠, 그죠? 임해 매립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매립지 정말에서 여기는 지금 폐기물 매립지라고 해놨어요. 자, 이게 폐기물 매립지 위에 어떠한 우리가 토양을 식재를 할 때 어떤 오염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특수 환경별 식재 기반 조성법 우리가 설계 기준에 이렇게 구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 수면에는요 주로 염분이 많고 당연히 염분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지는 가스와 침출수가 어떠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염분인데다가 자, 토성의 물리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그냥 점토도 아니고 그죠? 자, 실트질입니다. 실트질 굉장히 미세한, 정말 비가 안 오면 딱딱해졌다가 비가 오면 찌뿌석거리는 그죠? 그런 정도의 실트질 점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방법을 할 때, 자, 우리가 실트질해서 꼭 우리가 설계 기준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공유 수문에 우리가 염분이 많다라고 하고 토성으로 보면 우리가 실트질이다라는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조성 기법이다 이러면 요 부분만 지금 신경을 쓰면 되죠. 자, 꼭 우리가 설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라는 어떤 성질을 집으면은 말해줄 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염분을 없애주면 돼요. 염분을 어떤 시기든 없애주면 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뭔가 중화를 시켜주든지, 이 중화를 시키는 방법이 물을 계속 주서 없애면 되죠. 그죠? 약해지면 됩니다. 약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줘서 그 염분기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화학적인 성질을 확보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관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수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배수 시설을 잘 해주자라는 거죠. 염분이 우리가 위에 지금 비가 오면은 배수를 잘 시켜서 빗물하고 같이 녹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계속 물을 위에 했을 때 물만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주자라는 개념이죠. 아니면 아예 흙을 싹 씻고 가든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또 짠물이 올라오게 되죠. 그죠? 밑에 당연히 방수 처리를 또 하는 것이 또 기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공유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재지에도 문제가, 나무가 심을 때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객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뿌리에
접하는 부분에 또 염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부분 객토를 해줄 것이냐 전면 객토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공사비하고의 관계겠죠, 그죠? 자, 이제 전면 객토, 부분 객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무를 심을 때 뿌리분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 또 달라집니다. 뿌리분이 우리가 뭐 4R일 수도 있고요. 큰 나무일 때는 그렇겠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꼭 30cm다 뭐 10cm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전면 객토, 부분 전면 객토는 우리가 토 위에 토청을 한 30c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면 객토는 별로 안 해주죠. 왜냐하면 돈이 비싸니까. 근데 전면 객토를 할 때 20cm나 10cm 정도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염분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객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 같은 경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밑에 팔 때 이게 40cm, 50cm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분 객토를 해주면 되긴 돼요. 부분 객토를 얼마만큼 해줄 거냐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우리가 너무 기준에만 여러분들이 매달리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 나무를 살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기준에 매달렸은 건지 우리가 단지 공사비를 생각을 했을 때 부분 객토를 해줄 것이냐 전면 객토를 해줄 것이냐 공사비하고의 관계지 실제 나무를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큰 놈일 땐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의 크기를 어떻게 뜨는 것은 나무의 또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나무 뿌리는요 우리가 40cm 정도의 어떠한 기준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깊이는 GL에서 40에서 50cm 정도 돼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면 객토를 해준다 이러면 50cm 이상 구덩이를 파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정도 되면요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 객토 우리가 부분 객토 이러니까 단지 말 그대로 30cm, 20cm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나무의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공사비로 본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분에 관한 개념이 있고요. 자,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도요. 가스와 침출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폐기물 매립지는 저도 저 시에서 불러서 한번 가봤는데요. 냄새하고의 관계도 됩니다. 갔을 때 저는 한 30분, 한 몇 시간, 30분 아닌 것 같고,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정말 몸에 냄새가 배겨가지고, 목욕탕에서 정말 오랫동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코에서도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쓰레기 매립지에 그렇게 방치해두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단계별로 복토, 이거는 토목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다. 가스 배제, 차단, 배수, 그 다음에 식생 대청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저 폐기물 매립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다 이렇게, 토양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하면, 주위에 주로 폐기물 처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구비구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요. 벽면에 사면이죠. 사면에 경관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어떤 냄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냄새 하니까 향이 나는 나무 이렇게 꽃 심으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이거는 결국은요 바람하고의 관계더라는 거죠. 저는 바람이 어느 쪽은요 분야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꽃나무를 심든 향나무로 착폐를 하든 바람이 불 때 그 냄새가 차단이 돼줘야 되는데 거꾸로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바람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경관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양의 개량.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염분 쓰레기 매립장의 어떠한 식재 기반의 어떤 객토나 아니면 배수, 관수의 어떤 기본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는 정 안 되면 이제는 토양 개량이나 그 다음에 멀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양 개량제와 멀칭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멀칭과 멀칭제의 차이는 무엇인가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